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HJ 중공업을 11,400원에 20%예요. 네. 30분 단일가 거래가 오늘까지인지 언제까지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하도 장이 그냥 요란스러우니까 좀 보면은 다 그냥 뱉어놓고 그냥 그쵸. 마음이 떨려. 그래서 네, 이 종목 HJ 언제 종목을 매수하셨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갔어요. 아, 그쵸. 또 그죠?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예, 네, 예. 저희 또 우선 상담 종목입니다.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아,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화진 과장님.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어차피 이거 사신 이유야 그 마스카 프로젝트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냥 조선주 좋다 하니까는 네. 이게 HJ 중공업이 한참 헤맸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다 해서 샀는데 잘 사서 어제 좀 팔려다가 아, 못 파셨구나. 한 번 팔고 나면 또 못 사니까 쉽지 네. 않으니까 안 하는데 이번에는 매도를 주셨는데 내일에도 잘 팔 수 있는 가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게 H중공업이 마스카 프로젝트, 물론 이게 한 1,500억 달러 정도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0조 정도가 됩니다. 이제 뭐, HJ중공업은 이제 부산 쪽, 영도 쪽에서 이제 조선소를 있고, 물론 예전부터 뭐, 우리 뭐 해군에 대한 군함이나 아니면 특수선을 제작하는 이제 회사이다 보니까 이번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이제 중형 조선사들 이제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향후에 수주를 맡기겠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HJ중공업이 가장 큰 수혜주로 사실 잡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거의 한 2배 정도 이제 올라왔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HJ중공업을 향후에 뭐 MRO 사업에서 한 몇 척 정도 수주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밸류에이션이 얼마 정도 될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먼저 마스카 프로젝트 이제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로 수주를 먼저 받았어요. 이제 추후에도 현대미포조선도 있을 거고 HJ중공업도 물량을 받아가긴 할 텐데 물론 이게 모든 200조 그 자원들이 다 뭐 HJ중공업으로 이제 가는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것만의 좀 특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을 수 있다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매도를 이제 드린 거는 향이 뭐 조선소 같은 경우야 사실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성장률이 사실 크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이 회사는 뭐 건설 쪽도 하고 있고 방산 부문도 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런 가열까지 올라올 정도에 대한 급등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매도를 드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열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주의가 있고 경고 종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열까지 가죠. 가열 다음이 이제 없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주춤을 하거나 이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빠지게 되면은 이제 풀리게 되는데 만약에 못 파셨잖아요. 만약에 11,000원까지 못 파시게 되면은 저는 조금 길게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니, 이제 처음으로 내일 모레라도 매도가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고 네, 단일 거래는 오늘로 끝났습니까? 네. 오늘로 이제 이게 뭐 넥스트레드스도 아마 가열 종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가일이 아니라 30분 거래로 했잖아요. 네네. 오늘까지. 예, 예. 일단은 지금 14,000원 위에서는 좀 파셔도 된다라고 보이고 있고 지금 14,44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4,000원 위에서는 일단 무조건 매도하시고 조정이 아마 저는 12,000원, 11,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조금 더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부각이 되고 수주를 받으면 그때 얘기가 다른 거지. 지금 당장으로는 HJ중공업은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방되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저는 13,000원 위에서는 일단 바로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죠. 네. 얼마나 가격을 모르시고요. 네네네. 일단 어차피 이거는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이제 업데이트 하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주가가 이미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 14,000원 위에서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바이넥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YC캠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1,600원에 비중 한 10%,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이 종목으로 제가 좀 높은 가격에서도 수익을 냈고, 네. 그래 또 이제 많이 내려와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 빠졌어요. 그래 추매해서 단가를 좀 낮췄습니다. 근데 오늘 제 매수가까지 왔는데 제가 매도를 못했거든요. 그쵸.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앞으로 전망이 또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박철수님요. 네, 박철순 대표님 YC캠 상담해 주시죠. 네, 굉장히 좀 오래 가지고 계시면서 평단까지 낮췄는데 오늘 좀 가장 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 도달을 하셨으니까요. 이건데 이제 지금 혹시 매수하신 이 종목 계속 이제 중장기로 좀 갖고 가실 수 있는 여유 자금이신가요? 네, 상관없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YC캠 같은 경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작년이라든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에 순손실을 기록했던 기업이지만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발한 소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들 중에 뭐 감광핵이라든지 아니면 또 한번 현상핵이라든지 박리핵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인데 실제로 이 회사가 개발한 이 세 가지 소재가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중간중간에 부각되고 있는 유리기판 쪽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유리기판 쪽이 계속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아직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조금은 좀 떨어진다라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그만큼 실적 시즌에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지지난달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좀 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달 들어서 지지선을 좀 만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 조금 추가적인 기술적인 반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서 매수하신 가격 이상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기술적인 저항 고려해서요. 일단 2만 3천 원대부터 시작해서 2만 7천 원 정도 선에서는 일단은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입절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전저점 이탈 시에는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실적이 조금 아무래도 좀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재 종목들 중에 그래도 조금 실적도 좀 괜찮고 그리고 거래처도 확실한 종목, 같은 소재 종목을 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절반 정도 비중을 옮기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같이 병행 투자해도 되고요. 그래서 삼양 NC캠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지금 연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이제 동진세미캠에 이제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동진세미캠은 이 삼성 전자 쪽으로 포토레이스 감각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 소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파운드리 수주 이후에 계속적으로 가장 큰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밸류체인 중에서 동진세미 거론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인해서 삼양 NC캠 이런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좀 빠르게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적을 좀 빨리 땡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찾으신다면 삼양 NC캠도 YC캠과 함께 좀 베팅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7,000원에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삼양 NC캠까지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바이넥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000원에 10%입니다. 15,000원에 10%요. 네. 네, 현재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게 뭐 한 2만 원도 가고 이런데 제가 좀 안 팔고 오래 있다 보니까 네. 혹시 매도를 한 2만 원까지 들고 갈 수 있으면 싶어 전화했습니다. 이 종목 2만 원까지 좀 가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과장님 부탁합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께 바로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결국에는 지금 생물보안법 이슈가 일단 있는 거고 이게 작년에 한번 불발됐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불발됐고 아마 다음 달쯤에 다시 한번 또 미국 상원에서 이제 생물보안법 이제 국가수권법 관련 이슈로 해서 아마 상원 통과 여부가 아마 정해질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우리나라 삼바도 마찬가지고 뭐 바이넥스나 뭐 ST판 CDM 관련 회사들은 아마 조금 부각받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이넥스가 송도나 오송 공장에도 공장이 2개가 있는데 일단 송도 공장에 이제 원료 의약품이랑 이제 완저 의약품이 있고 이제 오송 공장에 이제 원료 의약품이 있죠. 물론 지금 우리가 뭐 간세 얘기하는데 원료 의약품을 생산을 하게 되면은 간세랑은 영향 없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셀트리온이 지금 바이오시밀러 2개를 이제 이쪽에 위탁을 하고 있다면은 오히려 셀트리온이 간세를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바이넥스는 위탁 생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넥스도 마찬가지고 삼바도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는 중국 이런 CDM 업체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에 그 국가수권법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생물보안법이 상원 통과가 돼야 돼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그 관련해서 뭐 태클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불발이 됐고 올해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가능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월이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은 아까 시청자님께서 얘기하셨던 2만 원 가격대는 좀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바이넥스의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우리가 삼바랑 다르게 바이넥스는 일단은 셀트리온의 이제 고객사 비중이 좀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고객사 다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삼바가 이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여러 가지 이슈 있으면서 바로 그냥 미국 해외에 있는 그런 이제 뭐 빅파마 업체들에게 바로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도 아마 생물보안법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추가적인 고객사 다변화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2만 원 이상도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을 건데 제가 볼 때 다음 달 좀 굉장히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네. 2만 원 갈 때까지 쥐고 있어도 되겠네요. 네, 일단 쥐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단기 급등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2만 원까지는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 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카카오 게임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만 원에 저 10%예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서너 달 되는 것 같은데요. 두세 달 아니야. 정도 되셨어요. 그 후에 될 것 같아요. 한 6개월 될 것 같은데. 6개월 되셨어요. 예, 조금씩 더 추가 매수한 거예요. 많이 비쌀 때 사가지고. 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주가가 좀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박철순 전문가님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지금 가지고 계신 지 뭐 몇 개월 되셨는데 이거 네. 지금 혹시 기대하고 있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혹시? 글쎄요, 그 매수가 가장 올까 걱정이 돼가지고요. 예. 그 올라나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그 6월달에 급등 나왔을 때 그때 가격 정도 되는 건데 사실 네. 지금 제가 이거 매도를 말씀을 드린 거는 그냥 무작정 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안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교체 매매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카카오 게임즈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게임 섹터를 공략을 할 때 어떤 거를 사야 되나 이제 선별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신작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작에 대한 어떤 출시 일정들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신작 모멘텀 있으면 올랐다가 금방 또 내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임이 이미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시장에서 좀 강하게 좀 버텨주고 시대로 잘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좀 인기 있는 게임을 가지고 있어야
신작이 나왔을 때 또 그 유저들이 또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똑같이 또 흥행을 좀 할 확률들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됐었던 흥행 게임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전통적인 흥행 게임들을 계속적으로 캐시카우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내에서 신작 일정까지 있으면 가장 금상첨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게임즈는 사실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 실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실적도 그리 전망이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좀 나왔었지만 올해는 영업 손실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와 2분기 때도 영업 손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러고는 손실이 좀 있어서 조금 매도를 하기가 좀 당연히 어려우시겠지만 과감하게 조금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가 지금 나쁘진 않거든요.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마 비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출시됐던 많은 게임들이 대다수 흥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도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올해 연초만 해도 한 26,900원, 한 27,000원 정도였는데 벌써 5만 원대가 넘어갔잖아요. 근데도 과거 대비 했을 때 주가가 아직도 쌉니다. 자, 근데 실적을 보시면요. 이제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는 계속 적자였어요. 그랬다가 작년에 이적자 전환 성공하고 올해도 영업이익이 200억 원대에서 거의 400억 원까지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이익도 200억 원대에서 역시나 300억 원대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올해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숫자를 감안했을 때는 추가 상승 룸은 충분히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데브 시스터즈를 조금 갈아타는 것도 좋은데 요 지금 2거래일 정도 차익 매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하락 추세가 좀 멈추고 제가 봤을 때 한 45,000원 정도에서는 지선이 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 반등 나올 때 한번 교체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뭐 NC소프트 이런 것들도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신작이 확실하게 언제 출시될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손실을 빠르게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으니까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과감하게 종목을 한번 교체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매도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사실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게임즈가 계속 하락 추세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이라면 사실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크게 오르기보다 변동성 때문에 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때 17,000원 이상에서는 계속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바로 밑에 121선이 있거든요. 가격대로는 한 16,000원 정도 초반인데 이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이때는 반드시 전략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낙폭이 더 깊어지면 손실을 메꾸기가 힘든 수준까지 내려가니까요. 일단 16,000원 정도가 무너지면 파시고요. 17,000원 이상부터는 반등 나오면 일단은 매도하셔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데브 시스터라든지 아니면 NC라든지 이런 실적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작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바꿔놓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적도 그렇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 주셨고요. 교체 매매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고민 생기시면 또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랄게요.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저는 반도체 DI인데요. 네. 매수가가 14,200원에 2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좀 높게 사가지고 예를 들어 쉽게 물을 타서 이 정도 낮춰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안 움직였는데 어제 오늘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화진 과장님께 좀 말씀도 드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 다시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이화진 과장님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삼성전자도 오르는데 그죠? DI도 마찬가지고 참 요즘에 장비주들이 많이 안 오르는데 근데 보통 장비주들은 리드 타임이 보통 6개월입니다. 소재가 한 2개월 정도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네.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가 네. 아직 이제 부진하다라는 거는 일단은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이제 얘네가 뭐 삼성전자 이제 테스터 장비 그러니까 버닝 테스터 장비가 들어가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라는 회사가 이쪽으로 웨이퍼 테스터 장비가 이제 이쪽으로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관건은 지금 DI가 진짜 지금 8월 달에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HBM4에 들어가는 DI의
웨이퍼 테스터 장비가 이번 달 컬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SK 하이닉스 통과가 되면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도 HBM4를 이제 거기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이후가 되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SK 하이닉스에서 너네 DI 장비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컬 테스트 통과돼.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주문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DI는 한 6개월 뒤에 이제 HBM4와 관련된 테스트 장비가 매출로 이제 실적으로 이제 반영될 겁니다.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DI가 여기서 위로 이제 상방을 갈 수 있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좀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8월 달에 통과가 되면 아마 주가는 알아서 움직일 거예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SK하이닉스 쪽에 이번에 못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은 1분기 때 그 HBM에 들어가는 게 SK하이닉스 한 40대가 이제 포함이 되게 되면서 실적이 500이 들어오면서 1000억이 나왔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분기당 몇백억 대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1000억 대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분위기는 탔단 말이죠. 지금 아마 테크윙이라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지금 반도체 테스트 장비 회사들이 아직은 주가가 크게 안 나왔어요. 그게 그 다음을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HBM4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한다고 하는데 마이크론도 하는데 우리도 장비가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지금 고민이 생기고 당연히 수급도 거기서 어느 정도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8월도 마찬가지고 테크윙도 아마 7월달, 6월달 마이크론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14,200원에 사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적인 측면도 저는 하반기 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8월에 주가가 반등이 크게 나오고 9월 달도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에 이오테크닉스가 13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바로 갔죠. 이게 작년에 제가 9월 달, 10월 달 탐방 갔을 때 그때 이 회사에서 얘기한 게 그때 리드타임을 얘기하면서 6개월 뒤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2분기 때 쫙 갔죠.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면 DI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SK 하이닉스 들어가게 되면은 하반기 때 아주 길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만 잘 견디면은 저는 DI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 이거는 뭐 테크윙도 마찬가지고 여러 반도체 장비에는 조금 수혜적인 측면, HBM4에 대한 수혜가 아마 밸류체인에 포함되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부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목표가를 1차 이자 만약에 된다면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2만 원을 보세요.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통과되면 당연히 2만 원도 저는 밸류에이션은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 수는 있겠지만은 짧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언제요? 짧게는 얼마 정도? 짧게. 싸게요. 짧게. 짧게 가깝게. 예.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게 1차 목표가 짧게는 어느 정도 매물가가 17,500원 이요. 얼마에? 17,500원. 17,500원. 네. 거기까지 갈까요?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얘네가 그 다음 물량들을 수주를 받을 수 있느냐가 이번 달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DI 그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통과를 돼야 돼요. 로컬 테스트가.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7,500원, 2만 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직은 또 시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17,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